통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저는 이합 집산. 네. 모양새는 통합이란 말 그대로 붙이면 안 되지. 보수 통닭. 네, 통닭. 통닭구이. 통닭이란 말 요즘에 진짜 안 쓰는데 그쵸? 음. 옛날에는 지금 다 치킨이라 그러지. 웬만하면. 아니 옛날 통닭 그 이름으로 판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대충 보면 네네. 치킨이라 그러지. 네. 어디가 치킨집이라고 하지 통닭집을 잘 안 하잖아요. 옛날 통닭 이야기는 합시다. 보수 통합 안 될 텐데. 네, 저는 통합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보수를 그러니까 지금 보냐는 말씀하신 게 저희가 그 어디죠? 유승민 당이 합류 안 한다는 얘기죠? 유승민 거예요. 당. 아니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소통합이냐 중통합이냐 대통합인데 어. 나는 소통합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이합 집산 잠깐만 그 정도는 예측하라고 된다는 해봐봐. 거죠. 어디까지 얼마큼 된다. 뭐 이현주까지. 네네. 그렇죠. 저도. 그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지. 그 저는 선거 연합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 연합 정도. 합당은 안 된다 이런 네, 거죠. 선거연합 정도겠지. 그러면 특정 지역구에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안 내고 저쪽에서 뭐 바른미래당이 뭐 이렇게 새로운 보수당이 그 안 내고 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미래당이 요구한 거는 저기거든요. 그 3대의 원칙을 얘기했지만 지금 친박애들이 다 한국당을 다시 재장악한 이상에는 그 세 가지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내막에는 뭐가 있냐면 TK의 공천권이거든요.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천장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TK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나눠 먹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딜레마가 한교안이 멍청한 게 뭐냐면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눠 먹자니 대선에 문제가 생기고 혼자 독차지하자지 당선이 못 될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그러면 공천권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눌 수가 없다고 봐서 그러면 이제 이합집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 지금 공천 지분의 배분 문제. 그래서 1대1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는 줄 텐데 그 정도면 들어와라. 이런 명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은 뭐가 있냐면 비례를 그 대한신당이 다 갖겠다. 세보수당이 다. 네네. 세보수당이.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있어서 이건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하고 유승민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데 두 순회가 못 만날 정도면 이거는 거의 결렬분위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임박해오고. 아예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그걸 요구했잖아요. 차라리 연대로 갑시다. 네. 이렇게 갖고는 통합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보수당을 받아들이면 떨어져 나가는 친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배신자를 받아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 공화당 쪽은 손도 안 얹고 또 우리 공화당은 지들끼리 또 분열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황교안은 보수 통합했다는 이미지만 갖고 싶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성으로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분 나눌 생각도 없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계획이 새로운 보수당 쪽 인사를 최고위원회 한 명 더 앉히는 정도 네.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그게 통합이 되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승자는 황교안이고 왜냐면은 통합 명분을 내세워서 당내 리더십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종로 가야 되니 그 문제는 좀 그 흐려졌고요. 이현주가 최종 승자입니다. 결국은 그러네 진짜. 네, 자한당에 가서 공천받고 싶었는데 어쨌든 자한당 지도부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국물당이 이번에 승자입니다. 나 진짜 정치 이렇게 희화시켜도 되는 거야 이것들. 해도 돼. 정치는 그러는 거야 원래. 풍자하고 희화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지 이제. 나중에는 보수 통합이 안 된 책임론을 갖고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난 노력했는데 저쪽 때문에 안 됐다. 근데 제가 그 하나 제안하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 통합을 보지만 민주 진보 쪽에도 어떤 통합을 할지, 그러니까 선거 연대 정도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좀 분열돼서 나올 것 같은데 우리도 분열되면 수도권에서 표를 그 잠식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연대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추후 협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요. 내 마음속에 미국은 그냥 대충 따지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구분들이 되게 있잖아요. 중도라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결이 결국은 선거는 어떻게 가는 경우가 있냐면 누가 더 투표에 대한 열망이 강한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싸움이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당선 많이 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박살내자 심판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유한국당은 모이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두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난다. 어찌됐건 정의당이고 뭐 민중당이고 다 나발이고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민주당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죠.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항상 그렇게 선거를 해왔어. 사실 안철수가 국민의당 만들기 전에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에 가까웠잖아요. 뭐 진보 정당 예전에 제일 많이 득표했던 게 민노당이 12석인가 그랬었던 거. 더 민주노동당. 더- 네. 예, 민주노동당에. 노무현 대통령 때. 네. 항상 민주정부 때만 득세하는 그 법칙이 또 있어요.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 갈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이제 이 종로라고 하는 선택지를 꼽은 다음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세게 나갈 거예요. 자기가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나름대로 내가 험지에 나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찌 됐건 결렬됐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자신들끼리 양보하는 어떤 선에서 합당은 하기 힘들다. 근데 황교안이 아. 이정현한테 떨어지면 어떡해? 내선 경선에서 3위? 경선은 농담이에요. 아니지. 아, 경선은 안 내부 하지. 경선. 주체가 다르니까. 아니 여기 그 무소속이잖아. 무소속인데. 이정현은. 근데 저는 그 국회의원 이제 그 낙선은 본인이 받아들이는데 대신 자기가 종로 출마하면서 당내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칼을 휘두르고 싶었던 것을 참았는데 여기에 대한 명분을 하나 얻어서 TK 그리고 아마 그 중진들 이쪽 많이 칼날을 휘두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 분란은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야권은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합류를 안 하겠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 이삭줍기를 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득표를 유지하고 또 비례로 좀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공화당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권 PD가 얘기한 게 지금 핵심을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통합이냐 황교안이냐 황교안 뒤에 닭이 따라다니냐 어떠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집단의 욕망의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40에서 보통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면 누가 어느 층이 투표장이 많이 나가느냐. 그 많이 나가느냐는 어느 층이 이 진보 민주 사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 욕망이 높느냐. 맞아, 또는 그거요. 예, 자본주의나 이렇게 우리가 말했던 천박한 시장 만능주의 애들한테 다시 또는 박근혜 관료들한테 다시 이 나라를 맡길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더 욕망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투표율이 40대, 50대 중반까지는 진짜 80% 나오지 않으면 지읒 오 된다. 진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우도가 뭐야? 몰라 나도. JOT라고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어. 이게 투표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아버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엔 내가 얘기했잖아. 정치적 논란은 다 다 쓸모없어요.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음. 갖고 누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 그 싸움일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간절한 놈이 이기는 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간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장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정권 꼴보기도 싫지만 말하자면 그런 놈들이 황교안 보면 싸우고 싶으면 안 나간다 그러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중떠중한 전문가들이 샤이 보수가 많을 거야. 경향신문 발 보도 최근에 보면 기도 막혀요. 샤이 보수가 많을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벌려놓은 판이 있어요. 난장판. 그 난장판을 뭔가 좀 심판하고 싶어하는 국민들 열망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런 건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야당 지지자들이 더 극성인 건 사실이야. 정치판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정권을 잡았는데. 근데 그게 나라가 그나마 잘 돌아가면 여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서 멀어져요. 노 대통령 때가 그랬어 처음에.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증이 생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검찰이 하는 짓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판사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 야당인 거야 아직까지. 기득권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동에 넘어가신 분들이 여론조사에 답은 세게 해. 그러니까 이게 경향신문 같은 분석이 말이 안 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교안이 등장하고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황교안이 전당대회 때 김진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언이 세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자유한국당은 총선 때 지지율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극을 하면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의사표시를 막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갤럽 기준 20, 리얼미터 기준 30. 그 딱 중간 정도로 저는 봐요. 실제로 선거전에서 득표율 평균 득표율은 25%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그 소위 말하면 샤이 진보 또는 샤이 뭐 민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꽤 많이 걸러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보수 통합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이 집은. 저는 샤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그 제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언론에서 하도 빨아대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최근의 의식이라든지 생각이 마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을 꽉 깨물고 그러니까 워낙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저놈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된다. 대신 한번 보자. 이빨을 꽉 깨물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장에 나가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실제로 정광훈의 빤스 목사 신도들은 미친 듯이 선거에 나간단 말이죠. 근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선거장에 가지 않는 건 이런 사이비 종교가 이 나라를 썩게 만들게 두는 거거든요. 아까 뭐 난장판이라고 했는데 이 닭판 만들어 놓은 거든. 개판, 닭판.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거가 바로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선거 투표장에 가기 운동과 그다음에 자기 전화번호에 있는 지인들을 색출해서 선거를 홍보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투표율이 낮아요. 이 총선이 투표율이 60%대거든요. 그러니까 80%대까지 올려야만 완전하게 박살을 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수계산 없이. 그러니까 투표율 높이는 운동에 지금부터 해야 된다. 60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 지금. 그러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늘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이 그 정치 혐오증 유발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력만 결집시키고 나머지 특히 젊은 층에게 투표 못 오게. 투표 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자, 아주 훌륭한 새끼들이고요. 자, 근데 그 과정에 이런 게 있어. 그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찬열이라고 있어요. 수원의 국회의원. 이 양반이 사실상 손학규가 만덕산에서 복귀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마지막 인사죠, 사실. 그러니까 이현주나 이찬열은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자들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사람들이래. 이찬열은 손학규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찬열이 바른미래당 탈당을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어. 뭐 이런 어이씨 걔양이새끼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감탄 고토죠. 그러니까 그 손학규 대표가 힘이 있을 때는 거기에 붙어서 이제 국회까지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옛날 이 사람이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지방 경기도의회 의원을 하다가 그때 경기도 지사였던 손학규 대표랑 연결이 돼서 정치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손학규 힘으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탈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선 후보에서 탈락했을 때 손학규 대표가.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위장 취업했던 거예요. 민주당에. 그래서 아니 인간의 제가 들어보기로는 그랬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정의당까지 제외해야 되겠네요. 그걸 제외한 다른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다고. 우리는 갈 데도 없는데 여기도 갈 수가 없고 저기도 갈 수가 없는데 여의원은 갈 데가 있네요 하고 아주 부러워했다는 그런 설이 저는 이제 혹시 혁신과 통합의 어떤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고자 이렇게 포석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손의 남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고 손이 이 행위에 대해서 당선된 의석을 가는데 뭐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걸 보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손의 남자가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부에 들어가서 어쨌든 손을 이끌기 위한 포석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만간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해요. 아니 다른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학규 대표는
민평당 그다음에 대한신당하고 거의 합의한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99.9%까지 갔다 그런 며칠 보도가 안 나오는 거 남았대요. 보면 발표만 남았고 그래서 결국은 손학규는 본인이 그 옛날 새누리당인가요? 거기서 탈당했었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쪽 네, 계열이야. 네. 그러니까 2000년도 그때 같이 아니, 그러니까 탈당한 거예요. 탈당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그 정치판에서 더 나아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찬열은 좀 더 하수기 때문에 돌아간 거죠. 아니요, 이찬열은 자유한국당에서 받아줘도 손학규는 받아주지도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찬열은 공천을 보장받고 갔을 거고요. 네. 공천 안 되는데 뭐 거기 가서 그렇죠. 자기 스타일 구길 일이 없을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가장 비열한 기회주의자들 보시는 네. 것 같고요.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애들 그 놀이할 때 뭐 즐겁게 춤을 추다가 이대로 멈춰라 하면 이렇게 끌어안는 거. 3명, 4명씩 끌어안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아 근데 정치라는 게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당의 혁신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트집 잡아서 박지원 등 뭐 그 안철수 등이 안철수. 당을 빠져나가는 과정인데 확실히 그 자들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정치 모사꾼들이 없다 보니까 당이 굉장히 중심이 잘 잡혀 있죠 지금. 그 무슨 사진 하나 봤는데 이용주 의원이 여수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뭔지 알아요? 뭐 주민과 더불어 더불어. 음. 색깔 똑같이 해가지고 뭐 이런 놈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그때 그 분당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과정의 그렇죠. 시작이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그 민주당을 보면서 우리가 문성근 대표랑 어쨌든 당 개혁을 10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완전한 100% 문성근 대표가 원하는 그런 정당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까지도 100% 이제 지역에 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는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주체가 사실 최민희 의원이었거든요. 당을 혁신과 통합 만드는 것도 문성근 대표가.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5차례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렇지. 개혁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국도 있었다. 기억나죠? 그렇죠. 조국 위원장이지. 그 4차례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에 저희 지역 구청장이 검찰에 조사받았던 게 8억이었거든요. 공천받는데 8억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당은 공천 장사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의 권력과 예전에 민주당에 있잖아요. 대의원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역위원장 승인하지만 대의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관료적인 조직이었거든요. 그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다음에 당 대표한테 막중하게 쏠려 있던 권력, 공천권이 완전히 시민들한테 돌려줬죠.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정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혁신과 통합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진적인 당이어서 민주당이 당연히 장기 집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혁신을 재혁신을 통해서 씨알데없는 아이들 전부 내보내고 만들어져서 단독으로 집권 세력이 되고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게 혁신 중에.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모습을 닮으려면 진짜 닭의 졸개들 다 내보내야 되거든. 안 내보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나라 망쳐놓고 뭘 또 정치하겠대? 저는 그 신비님은 혁신과 통합의 10년 전에 혁신과 통합이 시작이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2000년 1999년입니까? 노사모가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2002년이요. 2002년. 아, 아니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노사모가 네. 시작이었다고 동의합니다. 봅니다. 자, 별 의미 없는 토론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은 정권 교체부터 문제는 그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뭐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온갖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이나 위성정당이나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주체네 무슨 뭐 서로 다른 정당이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코미디인데다가 지금 호남권 국회의원들을 보여가지고 이합 집산하는 것도 코미디고 안철수 신당이라고 이름 걸어놓고 하는 그래서 선관위 허락도 받지 못하는 것도 코미디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당은 지금 민주당밖에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물론 다른 여타 군소정당들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정말 정의당은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당은 사실상 그 거대 정당들 보면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아시겠지만요.
20대 때도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뇌피셜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급부류 새누리당이 쩔망했던 이유는요. 우왕좌왕했고 중심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의석이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결국 투표율과 비례대표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용기들 잃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을 끝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분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새날은 이따가 또 주말에도 와요. 기다려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